제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채널의 수익인데요. 첫 번째 채널이 지금 대략 8억 3,600, 두 번째 채널이 8억 6,700 정도 나와 있고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대략 한 17억 정도 나왔네요. 물과 연료가 권력이 된 시대, 과거 경찰이었던 맥스는 내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소리. 지금이 5배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 차를 바꿔드렸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몇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큰 꿈이었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뷰 컨텐츠로 지금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둥둥아빠라고 합니다. 리뷰 채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검색하셨을 때 영화 리뷰나 드라마 리뷰 하면 나오는 영상들이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럼 그 리뷰로 회사 운영하시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몇 분 안 계시긴 하는데 같이 편집이나 뭐 스크립트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오늘 어떤 채널 운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우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채널의 수익인데요. 첫 번째 채널이 지금 대략 8억 3,600, 이게 두 번째 채널이 8억 6,700 정도 나와 있고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대략 한 17억 정도 나왔네요. 저희 세 번째 채널이 이제 9,200 정도, 네 번째 채널이 4,300 정도. 이건 좀 작년에 만들어서 수익이 좀 적긴 한데요. 좀 테스트 채널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마지막 채널 이제 9,000 정도 나왔네요. 그럼 지금 채널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건 5개 정도 되고요. 또 이제 기타 뭐 테스트 채널 여러 개 또 한번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이 수익 냈던 날은 언제예요? 이게 하루 만에 가장 많이 번 날의 그래프인데 550 정도 들어왔어요. 한 채널에서 550 정도 버신 거예요? 그쵸.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이 번 달로 보면 이때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한 달 기준 그래프인데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버신 약간 비결 같은 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제작하시는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선 제가 실제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부러 한쪽에는 메모장을 켜놨어요. 네. 이제 뭐 실제로 시간 타임어택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시간을 빨리 올려야 되면 이런 걸 무시하고 좀 많이 넘기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장면만 보면서.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서 파악을 해요. 뭐 소중한 사람을 뭐 못 지켰다, 뭐 경찰이었다, 뭐 아포칼립스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고 초반에 이제 물과 원료가 권력이 된 시대 하면서 이제 쭉 대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나레이션은 그냥 쓰고요. 영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을 넣고 하는데요. 지금 살짝 돌아가서 보면 이 장면부터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필요한 대사를 선택해서 여기다 기입하는 거예요. 장면이나 과거 경찰이었던 이제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쓴 스크립트인데 이게 지금 바로 쓴 거잖아요. 네. 보면서 포인트를 그때그때 잡아가면서 나레이션을 한 줄 넣고 장면을 넣고 나레이션을 한 줄 넣고 그 다음에 영화 장면을 넣고 이거를 구다리라고 하는데 한 구다리 두 구다리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 씬을 그룹을 지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사실은 대부분 지금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공정사용이란 개념을 되게 이제 많이 아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편집을 실제로 하셨는데 저작권, 흔히 말해 컨텐츠 아이디나 저작권에 의해서 뭐 침해 같은 걸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정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구간을 통째로 잘라버리면 편집이 쉬운 거죠. 이 아래만 보면 붙잡힌 맥스가 혈액 공급자 문신을 받고 탈출을 시도하고 시타델의 규모에 놀라게 되는 세 구다리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를 지우거나 혹은 뒤에 걸 지우더라도 앞이랑 뒤가 문맥에 맞게 되는 거죠. 포맷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사실 템플릿 같은 건 없어요. 워낙 작품 장르에 따라서 많이 맞추기 때문에 이게 따지고 보면 템플릿일 것 같아요. 가능한 저희는 나레이션을 먼저 넣고 그 뒤에 장면을 넣어라 혹은 정 안 되면 겹쳐서 넣으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쓰면 되고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가 많이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AI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GPT라고 검색을 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특히 스토리 라인은 최소 20컷 이상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줄래?
라고 이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최소한의 정보들을 GPT가 정리를 해줘요. 기본 정보는 크게 볼 필요가 없기는 해요. 특히 SF랑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는 초반에 장르 설명,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 세계관을 모르고 보게 되면 뜬금없이 누군가 나왔는데 갑자기 도마뱀 씹어먹고 납치당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에 특히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보다가 뭐야 하면서 이제 뒤로 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도 초반에 최대한 길게 주인공 맥스는 뭐 과거의 경찰이었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알고 영화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간략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스토리라인을 20컷 이상 순서대로 정리해줘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보면서 스크립트를 쓴 내용이랑 거의 맞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를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서 쓰신다면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지금 AI가 되게 활성화된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리뷰 콘텐츠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쓰는 게 어렵고 AI가 완벽하게 못한다는 거는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거 자체가 허들이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내가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를 차용을 하고 장면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다른 AI, 흔한 말로 딸깍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허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게 스크립트를 쭉 썼잖아요. 이거를 이제 바로 녹음을 하면 돼요. 저는 녹음을 할 때 프리미어 프로를 써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배워서이긴 한데요. 물론 요즘에는 뭐 캡컷이나 이제 되게 무료 프로그램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 프리미어 프로를 선호하는 게 저희 마이크가 지금 로데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은 바로 여기에 활성화가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바로 녹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썼던 스크립트를 녹음을 할 거예요. 물과 연료가 권력이 된 시대, 과거 경찰이었던 맥스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황량한 사막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뭐 스페이스바 같은 걸 누르면 이제 바로 녹음 파일이 여기 불러와지는 거죠. 한번 들어보면 물과 연료가 권력이 된 시대, 과거 경찰이었던 맥스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황량한 사막을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발음이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거나 그러면 약간 당황하지 않고 어차피 녹음실은 저 혼자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편집을 완성된 걸 보시는 분들은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이제 이렇게 녹음을 했으면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캡컷이랑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필요한 기능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쓰는 키가 캡컷도 비슷하겠지만 자르기, 선택하기,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캡컷은 뭐 마그네틱 기능이 있지만 여기는 잔물결 편집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르고 클릭하고 지우고가 끝인 거예요. 네, 들어보면서 하면 돼요. 여기서 했으니까 지우고 물과 연료가 권력이 된 시대, 과거 경찰이었던 맥스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이러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우는데요. 제가 여기를 굳이 자른 이유는 요즘 유튜브가 그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틀어놓고 오디오 들으면서 집안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늘어지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제 호흡 같은 것도 중간에 지우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계속 길을 잃지 않게 찾는 거죠. 제가 지금 물과 연료가 권력이 된 시대를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비슷한 장면을 넣으면 돼요. 여기에 지금 영상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빠르게 넘기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앨 거예요. 우선 검은 화면에 자막으로 정보를 주입해주는 구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나레이션으로 대체했어요. 실제로 장면이 나오는 것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뒤로 당기고 드래그 하면은 전체 클립이 선택이 되거든요. 당기고 옮기고는 마우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 지워주고 이제 영상 대사를 좀 안 들리니까 살짝 올려볼게요. 보통 사람이 영상을 인식을 하는 게 뭐 0. 몇 초 이상이 돼야지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공정사용 개념 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아실 테니까 오늘의 기준은 5초로 한번 잡아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물과 연료가 권력이 된 시대, 과거 경찰이었던 맥스는 하고 제가 스크립트를 황량한 사막이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장면이 들어가면 되는데 컷이 비슷하게 겹치지 않게 조금 다른 장면으로 넣어놨어요. 필요 장면을 넣었으니까 이 장면을 넣은 이유는
스크립트에 보시면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살리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에서 자르고 다시 한번 슬쩍 보는 거예요. 시달리며 파고드는 목소리 콰직이니까 저는 나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효과음 나오는 걸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콰직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에 콰직이 여기 있으니까 요쯤 넣으면 되겠네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그쵸, 나레이션 끝나고 바로 효과음. 잡았으니까 먹어야겠죠.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게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후킹이 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도마뱀 먹은 다음에 황량한 사막을 떠돌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넣어 라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넣으면 돼요. 황량한 사막을 떠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찾는 건데 컷이 바뀌는 장면을 선택을 해서 넣은 다음에 떠돌고 있는 4초 썼네요. 오늘 기준을 5초로가 말씀드렸으니까 적당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추격전 같은 액션씬은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레이션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음성이 뚝뚝 끊기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후작업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너무 잔인한 건 많이 보여주면 좀 안 좋아하니까 적당히 한 1.5초 정도 넣고 1.5초죠. 그러면 쓱 넘어가서 당겨주면 어마무시한 시타델의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나레이션이 끝날 때쯤에 다른 장면이 되게 짧게 나왔으니까 안 이뻐요. 그럴 때는 키보드로 왔다 갔다 조금 해주시면서 여기서 자르고 당겨서 붙이고 앞을 당겨주면 어마무시한 시타델의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공정 사용이니까 계속 인지하고 뒤로 당겨주고 지우고 시타델의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살짝 나왔죠? 이게 제가 가끔 말하는 컷이 튄다는 건데 셋, 넷, 다섯, 한 5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이러면은 사람이 눈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아예 지워버릴게요. 보고 그냥 뛸게요. 혹은 바로 뛰는 거를 쓰셔도 괜찮겠네요. 여기서 잘라주고 기억할 게를 찾아요. 자, 여기 있네요. 지우면 요 정도까지. 그러면 제가 영상을 보면서 쓴 스크립트가 영상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5분 40초예요. 그게 대략 1분으로 잘렸어요. 5분을 1분으로 줄인 거죠. 뭐 영화 긴 거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120분. 그러면 똑같이 20% 정도 쓴다고 하면 한 25분짜리 영상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지금 뭐 했어요? 영화 보면서 장면 포인트 집어주고 장면 대사 넣어주고 그 장면에 맞춰서 자르고 지우고 붙이고 자르고 지우고 붙이고. 근데 이제 영화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좀 제일 중요하게 네. 다뤄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 사용이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영화 5분을 1분만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 스토리라인도 제가 입히고 뭐 한 듯 보였죠. 무슨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리뷰, 비평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이유가 이 영상을 제가 쓰면서 유튜브는 재창작을 2차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2차 창작을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원본을 자르고 붙이는 정도로 끝나는 단순 편집이 아니라 리뷰, 비평이 들어간 컨텐츠는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의 정책에 맞춰서 그리고 이 영화의 권리를 가진 배급사나 그 제작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계속 압축하고 리뷰하고 칭찬하고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재사용 콘텐츠로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채널 삭제나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재사용 컨텐츠라고 오해를 해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저도 뭐 몇 번 당해서 이 항소, 이의제기를 통해서 풀었는데요. 그럴 때는 본인이 직접 편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파일이랑 스크립트 다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리면 돼요. 나 이런 영상 내가 편집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통과가 됩니다. 채널을 운영할 때 좀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도 혼자서 아예 초보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마감을 정해뒀어요. 어차피 내가 지금 이 순간 만들어도 먼저 시작하셨던 1년, 2년차 되신 분들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퀄리티를 따라가고자 하면은 밤을 새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한 건 부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감을 정해놓고 무조건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퀄리티를 신경 쓸 때는 거의 한 달에 영상 하나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무조건 하나라고 정해서 올렸는데 3개월에 이제 수익 창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퀄리티보다 주기성이 더 중요하구나. 뭐 이런 정보를 이제 하나씩 얻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럼 보통 소재 같은 거는 네. 어떻게 찾으세요? 약간 기준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가장 좋은 건 트래픽을 잡을 수 있는, 흔한 말로 화제성이 있는 작품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지금 매드맥스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매드맥스 사가라고 해서 또 후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후편이 나오네? 벌써 화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매드맥스를 제가 안 했다면 1편을 빠르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두고 2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은 지금 뭐 넷플릭스 딱 켰을 때 1위에서 10위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흔한 말로 자료 조사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보는 게 아무래도 만들었을 때 그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은 좋죠. 사실 롱폼은 썸네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그 아까 또 썸네일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세요? 우선은 썸네일 장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장르 바이 장르다라고 하는데 SF는 되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바로 초반에 나오는 이런 장면도 나쁘진 않겠네요. 아니면 쭉 넘어가다가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다는 거는 썸네일을 보고 나 이 매드맥스 봤었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다른 장면을 계속 빠르게 넘기면서 찾아볼게요. 이 장면도 뭐 추격전 장면으로는 나쁘지는 않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난 상태로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썼던 GPT로 돌아가는 거예요. 벌써 포인트가 쭉 나왔네요.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략 한 2천억 이상 썼고요. 3억 8천만 달러 이상이면은 6천억 이상 벌었네요. 그럼 이걸 포인트로 잡고 한번 썸네일을 다시 고민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저 정보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그냥 이 장면을 쓸 것 같아요. 초반 보니까 물론 매드맥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약간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제목으로 후킹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제목으로 후킹하는 스타일이고요. 폭력적인 거로 아예 대놓고 매드맥스인 걸로 강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입못한 얼굴을 쓸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써볼게요. 그러면은 알트 프린트 스크린 샷을 하셔도 되고요. 프리미어 프로로 제가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이쪽에 고정 삽입을 누르시면 음성이 지금 잘려 있죠. 그리고 해당 장면이 스크린샷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더블 클릭을 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구간을 포인트를 잡아서 뭐 이 정도로 하겠다. 컨트롤 쉬프트 E 프레임 내보내기 그냥 단축키인데요. 지금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찾아보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폴더에 저장하시면 썸네일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 기능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매드맥스예요. 방긋. 예시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본 그래픽이라는 탭에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글꼴, 저는 배달의 민족체를 써볼게요. 원하시는 거로 제목을 넣었다. 혹은 그냥 아예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다. 라고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E 하면은 바로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초보이신 분들,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만 이런 식으로 하나만 구독을 하셔도 영상부터 썸네일까지 다 가능하신 거죠. 채널
채널의 가장 큰 수입원은 조회수 수익인가요? 네, 맞아요. 광고 수익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조회수에 따른 수익 쉐어 뭐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파트는 조회수 수익인 거죠. 혹시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첫 영상 올라간 게 22년도 1월 2일? 그때 이제 채널을 개설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릴 때 좀 어려웠어요. 좀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불치병도 생기고 뭐 반지하로도 이사 가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막 그때 막 반지하 가고 막 병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게 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200만 원? 어떻게 뭐 100만 원? 100만 원 벌면 월세 내고 편의점 도시락 사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러다가 뭐 죽지 뭐,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비관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귀신같이 뭐가 그때부터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공기업 자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 돈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 결혼은 했다고 치는데 전세를 가려면 이제 흔한 말로 전세 자금을 좀 벌어야 되고, 또 결혼이 밀릴 거고, 그럼 당연히 자식도 밀릴 거고, 행복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이제 현타와 멘붕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각한 게 부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게 위탁 판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쇼핑몰이랑 막 코인 이런 거였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위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위탁을 시작을 했어요. 동기들은 막 1억 냈다, 뭐 아니 한 3개월만 돼도 3천이 매출이 나왔다, 4천 나왔다 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한 6개월간 열심히 하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이제 유튜브였어요. 재고 리스크도 없고 제 노동력만 투자하면 되고 집에 컴퓨터 있으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근데 당시에 저는 그때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집중을 할 게 필요해서 가장 효율적인 걸 찾았어요. 근데 그게 영화 드라마 리뷰 컨텐츠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채널을 시작하시고 나서 첫 성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대략 저는 한 주에 하나 영상을 올리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2년 1월 2일 날 첫 영상이 올라가고 3주 만에 이제 창출 요건이 됐어요. 26일인가 7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있으시던 본업에 비교해서 수익 네. 차이는 어느 정도 나세요? 지금이 5배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 차를 바꿔드렸어요. 이제 화물차를 운전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몇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큰 꿈이었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꿈꾸지도 못했던 건데 꿈을 이루게 됐죠. 네. 앞으로의 대표님만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집을 구하는 게 못 이루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뤘잖아요. 이제 제 앞으로의 꿈은 이 판을 씹어먹고 싶다. 카르텔을 만들고 싶다가 이제 지금은 꿈인 거죠. 오늘 실습하신 거 외에도 꿀팁 같은 걸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PD님 붙잡고 소개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소중하시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로 12월 21일 날 저 무료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걸 직접 질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취미 생활을 부업화 시킬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매력 같고요. 진짜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와요. 시사회에 와주세요. 표 드릴게요. 몇 장까지 드릴게요. 아니면 이벤트 하세요.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대략 한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꿈꾸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니까 한번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